오늘의 숫자는 9입니다. 금이 9주 연속 상승했거든요. 정말 미친 상승률입니다. 어젯밤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그 전까지 상승 일변도였어요. 9주 연속. 이건 역사적으로도 몇 번 없는 상승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선 더 비싸요. 국제 시세와 국내 시세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김치 프리미엄이 어제 기준 6%에 달했거든요. 오늘은 좀 줄어들었겠지만 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는 사실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럼 왜 오르고 있냐? 거시적이고 남들이 알 법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아요.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러면 채권같이 이자를 주는 상품보다 무이자 자산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뛰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 수요도 있대요.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기정사실화가 돼가니까 거시경제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 금을 산다. 또 각국 중앙은행이 달러 대신 금을 사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24년부터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이 사상 최고치에 달했는데 2022년 미국의 러시아 해외자산 동결 때부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사실 이런 거시적인 이유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금값 오르고 나서 이거 설명하는 걸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상승이 어느 수준이었는지부터 한번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금의 9주 연속 상승이라는 건 1950년 이후 단 5번 있었습니다. 1970년, 80년, 2006년, 2020년 그리고 9주 연속 상승한 이후에는 이틀이 지나면 무조건 하락했어요. 그리고 그 하락세가 최장 2달까지는 이어졌죠. 결국 이러한 가파른 상승 추세를 봤을 때 그리고 이걸 과거 패턴과 비교해 봤을 때 금은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데이터들은 차치하고 우리가 흔히들 신뢰하는 휴먼 데이터 있잖아요. 주식 절대 안 하는 누가 샀다더라 하면 이제 팔아야 되는구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 금 사려고 줄 서 있는 호주인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금의 인기가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 단기 조정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RSI도 10월 기준 90 이상인데요. 90이면 매우 과매수인 국면입니다. 200일 이평선 대비 2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상당한 수준의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장기로 봤을 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상승의 진짜 이유를 봤을 땐 말이죠. 자, 글로벌 금융위기 다들 들어보셨죠?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이후 은행 국제 규제 바젤3가 도입됩니다. 이 바젤3에는 자본 규제도 있고 유동성 규제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더 금이 이 바젤3 하에 HQLA 레벨 1으로 격상된다는 찌라시가 있었어요. HQLA는 High Quality Liquid Assets 이거의 약자인데 쉽게 말하자면 쉽게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레벨 1은 현금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실제 현금 또는 미국채 같은 게 있겠죠. 유동성 규제 때문에 은행은 이 유출금을 대비해서 HQLA 자산을 특정 비율 확보해야 됩니다. 기존의 금은 이 레벨 3라고 비유동적이라고 보는 자산이었어요. 그래서 HQLA 기준에 이 금을 아예 포함시킬 수가 없었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한 은행이 있다고 칩시다. 이 은행이 돈을 30만 원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뭐 금융위기라든지 뭐 지방은행 어디가 도산해가지고 사람들이 뱅크런을 이제 일으켜요. 그러면 이 유출에 대비해서 은행이 어느 정도의 그 돈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장사를 하더라도 돈을 어느 정도는 갖고 이 세이프 마진을 갖고 돈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HQLA 비율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은 원래 레벨 3 비유동 자산이라서 이 HQLA 비율을 확보하는데 사용될 수가 없었거든요. 만약 격상된다면 사실상 금을 미 국채와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본다는 거고 그 말은 즉 금을 다시금 돈으로 바라보겠다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찌라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전 세계 달러 수요가 엄청나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달러가 아니라 금을 많이 가진 나라가 국제 금융 영향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금을 제일 많이 사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인민은행은 수년간 세계 최대의 금 매입자였어요. 상하이 금거래소는 세계 최대의 실물 금 거래 시장이죠. 이미 상하이 금거래소로 중국은 신흥국의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발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금이나 다른 광물 자원이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금을 상하이에 예치를 하면
브릭스 신개발은행 NDB가 이걸 위안화로 대출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금을 가져와. 그럼 내가 위안화를 내줄게. 그러면 그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 위안화를 가지고 인프라 건설을 하는 거죠. 이게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늘려간 방법입니다. 즉 IMF나 세계은행을 통하지 않고 금 그리고 위안화를 기반으로 한 개발금융 체제를 이미 구축한 거죠. 서방권 밖에서 금담보형 대한금융이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홍콩에 브릭스 간 금고 네트워크인 골드 코리도를 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골드 코리도가 뭐냐? 거대한 금고입니다. 이 각 금고가 상하이 금 거래소하고 연결되어서 금의 순도, 일련 번호, 제조 일자 같은 걸 추적해요. 그리고 이걸 브릭스 국가든 이 코리도에 참여한 국가든 국가 간이 상호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일종의 블록체인 같은 거죠. 위안화 보유국이 실물금으로 위안화를 어느 때나 자기들이 원할 때 교환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화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일종의 금본위제인데 고정환율이 아닌 금본위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명백합니다. 기존의 미국채 중심의 금융을 벗어나려는 시도. 중국이 이런 시도를 한 게 한두 번도 아니지만 이번에는 금이 워낙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어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시점까지 온 것 같아요. 미국채가 아닌 금을 담보로 신용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거기에다가 금이 전 세계적으로 현금으로 바라봐지는 시대가 온다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에 위안화는 어느덧 세계 무역 결제 비중 2위를 달성했습니다. 스위프트 기준으로 물론 달러가 압도적으로 81%라는 비중으로 1위지만 위안화가 7%로 유로화를 제꼈거든요. 아직 달러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겠죠. 하지만 지속 성장하고 있다는 게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위안화의 영향력이 안 그래도 세지는데 금까지 사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진짜 금으로 뭐 하는 거 아니냐? 미국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금의 실물 가치 그리고 금의 지위를 활용해서 위안화와 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를 만든다는 건 미국 입장에선 당연히 별로죠. 그래서인지 올해 들어서 미국은 런던에서 보관 중이던 금을 본토로 회수하기도 했어요.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 무슨 말이냐? 이번 랠리는 금의 단독 질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랠리는 금과 신용의 싸움입니다. 과거 금본위제 시절엔 달러는 곧 금이었어요. 하지만 71년 닉슨 이후부터는 달러는 곧 미국채가 됐죠. 즉 실물 담보가 존재하지 않는 신용화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신용화폐가 기축통화로서 작동할 수 있게 지탱하던 건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타국의 신뢰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어떻죠? 엄청난 재정 적자, 그리고 국채 공급은 매년 폭증하고 있어요. 달러의 무기화 때문에 러시아 같은 나라는 달러 자산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동결돼 버렸어. 내가 쟤네 심기 거스르는 순간 내 자산이 내 자산이 아닌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2025년에 들어선 국제 관계와 신뢰를 박살내는 최악의 지도자까지 선출되었죠. 한마디로 전 세계가 미국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금은 채무자도 없고 발행기관도 없고 이자도 없어요. 금은 미국에 찍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거니까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이야. 내가 5%짜리 장기채를 발행할 거야. 나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전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너희에게 큰 도움이 될지 생각해봐. 그걸 판단했을 때 나는 너에게 이 채권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할 만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채권을 사줘. 이게 현재까지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즉, 미국이 약속을 지킬 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 더 매력이 높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발행기관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 같을 땐 그럼 어떨까요? 약속이 필요 없는 자산이 더 낫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약속을 깰 것 같을 땐 약속이 필요 없는 자산, 금이 최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금으로 위안화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중국도 있고 미국의 최근 상황을 못 믿어서 금을 사모으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1, 2번에 더해서 트럼프 때문에 달러 구매력이 계속해서 약화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금이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개월 만에 24%에서 30%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러 비중은 40%대로 떨어졌죠. 현재 속도라면 금이 달러를 제치고 세계 최대 준비 자산이 되는 지점은 온스당 5,800달러예요.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결론, 미국이 지랄 날수록 금은 더 오릅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은 저는 사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미 숏 포지션을 잡고 있고 최장 2달까지의 하락까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을 다시 살 거냐? 라는 질문에는 거의 확실하게 더 살 거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